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나노코박스의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가격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저렴했죠. 1회 접종에 아스트라제네카는 4,400원, 나노코박스는 3,000원이었습니다.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 3,000원은 예상 가격인데요. 나노코박스의 입장에서는 3,000원에도 마진이 남으니까 가격을 저렇게 책정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해보고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개발 비용도 뽑아야 할 테고 말이죠. 베트남이라서 개발 비용과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따라서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했죠. 그리고 글로벌하게 시판될 경우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고, 가격을 인상하면 그만큼 영업이익으로 쌓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을 위해 그대로 3,000원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아스트라제네카 쪽 고객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도 좋지 않다. 1회 접종 비용이 3,000원이면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저도 혹시나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나노코박스 1회 접종에 6,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예상된다는 뉴스 기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회 접종이 1만원까지 올라간다면 노바백스의 16달러, 하나 18,000원에 절반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럴듯하긴 합니다. 이 기사는 6월 22일에 나왔고 3,000원 기사는 8월 20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회 접종에 3,000원이 더 최신 기사입니다. 게다가 3,000원이라고 말한 인물이 나노젠 개발연구소장이라서 저는 3,000원이라고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저도 순간 머릿속으로 대략 계산을 해봤죠. AHLB 입장에서 말이죠. 3,000원에 백신을 팔고 일단 1,000만 명 계약을 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3,000원 곱하기 1,000만 명은 300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이죠. 2회 접종이면 또 한 번 300억 원이 추가되어 60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산 비용, 마케팅 비용, 나노젠 로열티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남은 걸 AHLB가 가져갈 겁니다. 매출만 놓고 본다면 2회 접종인 최종 접종을 기준으로 1,000만 명당 600억 원입니다. 희망회로를 한 번 돌려서 1억 명이면 매출은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백신은 쿨타임이 돌아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원성이 입증되면 백신 경쟁력도 높아져 더 많은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으나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 백신 매출은 어떻게 발생했고 제약사들은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역시 가격대가 가장 비슷한 아스트라제네카를 살펴봐야겠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2월 뉴스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 규모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은 266억 달러라고 합니다. 와, 266억 달러는 하나로 31조 원입니다. 1년 동안 31조 원의 매출을 찍어내는 제약사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럼 이 중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세후 순이익은 31억 달러라고 합니다. 매출의 약 10분의 1을 세후 순이익으로 가져갑니다. 31억 달러면 하나로 약 3조 6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세금도 내고 나서 순수 주머니에 넣는 돈이 3조 6천억 원이죠. 코로나 백신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즈인데요. 실적의 배경은 항암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이름을 보면 우리가 친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타그리소, 임피인지가 있죠. 유명한 항암제를 출시하고 판매하니까 매출도 상당히 높게 찍히는 것이죠. 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으로는 얼마의 매출을 올렸을까요? 2021년 8월 9일 기사니까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명한 백신들의 합산 매출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4개의 백신 합산 매출이 무려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단 2분기 매출입니다. 3달 만에 15조 원의 매출입니다.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은 얼마일까요? 여기에 요약된 도표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매출이 높은 건 화이자 백신입니다. EQ가 2분기입니다. 단위는 억 원이고요. 화이자 혼자 9조 원을 벌었습니다. 15조 원 중에 9조 원이 화이자니까 절반 이상이 화이자의 몫입니다. 막강한 파워입니다. 그 다음 모더나가 5조 원입니다. 화이자 9조 원과 모더나 5조 원을 더하면 14조 원입니다. 15조 원 중에 14조 원이 화이자 모더나네요. 그러니까 백신 매출의 93%가 mRNA 백신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기업이죠.
코로나 백신은 미국 기업이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3등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매출이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5조 원에서 14조 원 빼고 남은 1조 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몫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전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4개의 백신만 비교한 것이죠.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등 다른 백신들도 포함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이 1조 원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이었죠. 2분기에 1조 원을 벌었습니다. 단순 계산하여 곱하기 4를 하면 1년에 약 4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 곱셈은 정확하진 않죠. 여기 1분기 매출도 있는데요. 2분기보다는 작았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올 때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는 1분기 4조 원, 2분기 9조 원으로 상반기 매출이 13조 원입니다. 모더나는 1분기 2조 원, 2분기 5조 원으로 상반기 매출이 7조 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 3천억 원, 2분기 1조 원으로 상반기 매출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상반기 매출인 1조 3천억 원 곱하기 2를 하면 약 2조 6천억 원이 1년 매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가정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매출은 1년에 2조 6천억 원에서 4조 원 사이라고 대략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죠. 여기 1H가 상반기란 뜻인데 여기에 단순 곱하기 2를 하면 1년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죠. 하반기에도 상반기랑 비슷할 거란 가정이죠. 매출이 성장하면 더 늘 테고 매출이 감소하면 줄어들 테죠. 그럼 백신을 얼마나 판매하면 아스트라제네카처럼 1분기에 매출이 3천억 원이 찍힐까요? 6,800만 회분을 팔면 됩니다. 1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6,008만 회분을 공급했으니까 6,008만 회 곱하기 4,400원은 3천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1분기 3천억 원과 일치하는 매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면 여기 보이듯이 1분기에 6,008만 회분을 판매하니 하나로 3천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매출액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한 거라고 하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까지 알고 싶은데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년 1분기 백신 매출액도 처음 공개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까지 공개하면 비용까지 공개하는 꼴이니까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보기로는 마진율은 높게 설정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공공성을 강조한 제약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이윤보다는 공평한 백신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해보고 팔지는 않았겠죠. 화이자 백신은 3만원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400원인데 거의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봐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생산비를 낮춘 것도 공헌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백신을 생산해 생산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드는 생각, 도대체 나노코박스 3,000원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가격인가 놀랐습니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21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싸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백신 생산에 필요한 다른 비용들도 싸겠죠. 이번 시간에는 나노코박스와 가격이 비슷하게 저렴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비용은 알기 힘들었는데요. 비용은 고정적이지만 판매 가격은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0원의 수익이 안 날 것 같다면 HLB도 가격을 올리겠죠. 만약 가격을 안 올리면 커버할 수 있는 가격이란 뜻이겠죠. 그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